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굉장한 일종의 불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근래에 우리 지수의 움직임 보십시오. 엄청나게 급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일선 돌파라는 것이 이렇게나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 이것을 이제는 다들 이제 체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제가 서머랠리 온다, 또 천일선 돌파가 그 계기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한 2달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긴가민가 싶었지만은, 이제는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체감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준비들을 하신 분들은, 요 근래에 상당한 이제 수익을 맛보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 본다면은 오늘은, 아침하고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이제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게 나쁜 쪽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물 쪽에서 먼저 움직이죠. 45분부터 선물이 움직이니까 선물이 이렇게 떠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선물이 떠서 시작을 해서 과연 이 벽을 넘을까 싶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 벽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벽까지 바로 전진을 해버렸죠. 이렇게 된 것은 아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선물 쪽에 분위기가 좋았고, 막상 시작을 하니까 신정부 기대감 관련주들 있죠. 금융주라든가 시총 상위주들에 보면 금융주들이 은행주라든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또 그 코스피 100에도 보면은 지주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이제 대형주 단에서의, 그런 이제 신정부 기대감이 섞인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오늘 선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한 차례 더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거의 종가, 고가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형태로 마감이 됐죠. 예. 제가 그동안에 이 정치 불확실성 해소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끌어올려질 거다. 제가 이 간다고 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 불확실성을 안고 있던 이때도 여기까지는 올라갔고, 이때도 여기까지는 올라갔는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이걸 왜 못 가겠느냐. 너무 단순한 논리라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 단순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이제 오컴의 면도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잡할 때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시장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세 불확실성도 이제는 우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통상도 협상도 시작이 될 거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그러면은 관세 불확실성도 또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외국인들도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5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코스피가 1조가 넘게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00억이 들어왔습니다. 3대 시장 외국인들이 다 순매수로 마감이 됐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를 보게 된다면은, 좀 띄엄띄엄 들어오긴 했습니다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좀 많이 들어왔다가 좀 쉬었다가 요 근래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조금 띄엄띄엄 들어오는데, 이제 연기금이 좀 동참을 좀 해주면서 시장이 움직여 준다면은 이제는 지수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코스피만 본다면은요,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살짝 쉬었다 올라가죠. 물론 쉰 게 약간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 쉬어감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가다가 이번에 쉬게 된다면 조금 이제 길게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추세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제가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는 뭐 너무 오래 이때부터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매일매일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는 조금 쉬어감도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쉬어감이 어떤 방식의 쉬어감이 될 거냐면은 이제 순환매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종목들은 활발한 쉬어감이 될 겁니다. 단지 지수를 이끌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쉬어감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매를 잘 이제 요리를 해 드시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수와 관계없이 그런 장이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뭐 안 볼 수가 없죠.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미국도 이번에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나스닥이 한 번 더 상단을 신고가를 내는 이런 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그렇게 막 또 싸우는 듯 싶다가도 또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또 전화통화하겠다라고 그러고 또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 게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쪽이었거든요. 연준 위원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근데 막상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이 보니까 그렇게 뭐 높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생각들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냐면은 올해 1.5%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건 굉장히 그 기대보다 상당히 좀 큰 금리 인하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분명히 여기를 한 번은 이번에 뭐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반기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관세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지만 그 걱정은 이미 여기서 소화가 됐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점점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점점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금리 인하해 준다면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나스닥도 한번 또 신고가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이제는 기대가 커졌다. 그리고 이 기대가 커진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서머 랠리를 포함해서 또 제가 하반기 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기 때는 3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천 가는 그 논리 제가 뭐 공개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논리를 타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요 근래에 계속 양봉이 셋넷 다섯 개째예요.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하이닉스 뭐 올라오게 된다면은 하이닉스 당연히 올라오죠. 안 올라올 수가 없고요. 또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리노공업이 오늘 8%나 올랐습니다. 제가 계속 그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주니까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리노공업이 올라오고 또 뭐 유리기판 쪽에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 오늘 뭐 7%나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소부장들 코미코도 오늘 6% 반등이 나오고 소부장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 섹터는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특이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 섹터는 시장의 방향성이 생길 때 같이 움직인다라고 그랬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향성이 그동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도체가 못 움직여. 근데 이제는 방향성이 제가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형성이 된다면은 반도체가 이제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움직이고. 그래서 반도체 그렇게나 이 구간에서 반도체를 사놔야지 이 추세를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도 반도체가 먼저 빠뜨리죠. 그래서 이런 추세 구간에서는 반도체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1분기보다 거의 틀림없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면 삼성전자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디램 시장 자체가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시장의 그 테마 중에 제일 강력한 테마 하나 꼽으라면 AI죠. AI하고 뭐 상법 개정인데, AI 관련주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들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AI 그러면은 뭐 작년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이런 뭐 후공정 업체들, 반도체 쪽의 후공정 업체들도 AI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AI를 이야기를 하고 AI 테마 쪽에 이런 쪽들이 또 엮일 가능성들이 있죠. 예, 오늘 뭐 피롭틱스 움직인 것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소부장들 관심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질 만한 자리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2차 전지는 제가 바닥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차 전지 쪽도 오늘 보면은 뭐 에코프로 BM도 근한 3% 올랐고, 그리고 LG엔솔도 1.4% 정도 오르고 하면서 아침에 살짝 시세가 좀 나다가 약간 좀 윗골이 닳긴 했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쪽도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2차 전지 말고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죠. 뭐 정책 테마주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질 않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잘 못 봤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 쪽도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100% 200%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는 자체 동력이 없어요. 2차 전지는. 근데 시장이 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관심을 뭐 지금은 좀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던 로봇주들 또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봇주와 자율주행 이쪽은 제가 앞으로 실제 산업에서 지금 AI가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왔듯이 그럼 AI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로봇이 오는 거죠. AI가 우리 컴퓨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 뭐 동영상 만들고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런 걸로만 쓰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큰 돈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AI 사업이 실제로 큰 돈이 되려면은 이 AI 옛날 같으면은 뭐 전자두뇌 이랬잖아요. 전자두뇌를 장착한 로봇들이 돌아다녀야 되고 전자두뇌를 장착한 자동차가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산업은 꼭 올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겁니다. 로봇은 이미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로봇주들 많이 빠져 있지만 이제 테슬라 반등과 함께 나올 거라고 그랬죠. 테슬라 많이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로봇주들 움직이는 것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계속 보셔야 되고, 원전 쪽은 오늘 아침에는 조금 가라앉는 듯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저가가 마이너스 1.35%까지 빠졌습니다. 오히려. 왜 그랬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전에 대해 가지고 좀 나쁜 얘기할까 싶어서 조금 빠졌던 거죠. 근데 사실 민주당 정부도 지금은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원전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원전을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건 이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주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다. 단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신고가 낼 적에 언제까지 보유하자 말씀드렸냐면은 체코 원전이
계약이 성사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그게 성사가 되면 재료 노출성으로 빠질 거다 그랬죠. 그때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뉴스 안 나왔지 않습니까?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신규 진입도 가능하냐? 오늘 같은 날은 신규 진입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좀 단기 형태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야 그 수익을 담보로 들고 계셔도 되지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뭐 한 번씩 크게 흔들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많이 올라오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한 번씩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신규 진입은 그냥 뭐 단기 매매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 원전주들에 대해 가지고 뭐 쉽게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부분. 하지만 신규 접근도 그렇게 뭐 여의치는 않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쪽이 금융주들, 뭐 지주사들 이런 쪽입니다. 일단 뭐 은행주들도 하나금융지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또 뭐 13%나 올라왔고 또 지주사들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근 20% 올랐죠. 19.8%. SK 같은 경우도 9%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불꽃 슈팅이에요. 이렇게, 특히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짧은 봉으로 가다가 긴 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슈팅 기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고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슈팅이 빡 나오고 그걸 잡아먹는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나왔으니까 내일은 한번 또 갈 수 있지만 내일 정도 해가지고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죠. 이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묻어 있어서 한 번에 확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단기 매매 영역으로 접어듭니다. 왔다 갔다 뭐 할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영역으로 접어들고 또 그러다가 상법 개정 소식이 들리면은 한번 또 슈팅이 팍 나올 수 있죠. 뭐 그때 또 빠져나오고 이런 형태로 그래 당장에 꺾이진 않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가지고 매매는 할 수 있되 하지만 바이앤홀딩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I 쪽에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움직였습니다. AI 쪽은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쪽은 실적이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테마성입니다. 그럼 테마주를 매매하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테마주를 매매하는데 어떻게 밸류에이션 가지고 막 따지겠어요. 그런 거 못 합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좋은 점만 보고 싶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가져다가 내게 제일 좋아 이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은 기술적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5일선 같은 거 깨지면은 그런 거는 이제는 끝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잘 설정을 해놓고 익절선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익절선을 설정해놓고 매매를 하셔야지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는데 다 정책 테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주는 부분들이 적당하다. 이런 정책 테마도 마냥 들고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전략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런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오늘 하루에 딱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죠. 아마 한동안 정책 테마들 쪽에서 계속해서 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플레이가 나온다는 뜻은 쭉 더 갈 수도 있지만 흔들면서 또 갔다가 또 쭉 뺐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매매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책 테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 테마들 내에서의 순환매를 우리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이제 그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쉬었던 쪽, 가령 오늘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풍력 쪽. 그리고 오늘 다른 데 비하면은 태양광 쪽이 오늘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오르긴 올랐지만은 그 태양광 쪽, 이런 이제 신재생 쪽도 결국엔 정책 테마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면은 좀 잡아주는 거, 그리고 또 양봉 슈팅이 나오면은 팔아주는 이런 순환매. 오늘 안 간 종목을 사고 오늘 슈팅이 나온 종목은 오히려 팔고 이런 이제 순환매를 노리는 단기 매매가 정책 테마주를 내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오늘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5G 종목들 좀 많이 올랐었는데 한 이틀 정도 쉬었죠. 뭐 꼭 KMW를 제가 사실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5G 종목들도 지금 쉴 때 오히려 잡아가지고 또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전략들이 뭐 이제 먹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알테오제는 많이 올랐지만 바이오들이 좀 약했단 말이죠. 뭐 펩트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하한가 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약했는데 뭐 이제 AB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모멘텀이 계속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거. 디가캠 같은 종목들도 좀 음봉이 좀 길게 나왔죠.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해주고 하는 이제 시장 순환매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매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이제 지수가 갑니다, 여러분. 지수가 지금 가고 있고 제가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추세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죠. 자, 2024년대 보십시오. 이게 추세예요, 이게. 자, 추세가 형성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락도 나오는 게 이게 추세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죠. 한 번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강조분이죠. 시장이 강해요, 지금. 강한데 이 강한 구간에서 강한 종목들, 오늘 강한 종목들 자꾸 사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조정이 들어올 때 바로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온 종목들을 우리가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조정이 들어올 때 그럼 뭘 사야 되는가를 볼 적에 첫 번째는 시장 주도 섹터를 봐야 됩니다. 시장 주도 섹터는 반바지 제가 말씀드리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시장 주도 섹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수 관련 섹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지수 관련 섹터입니다. 반도체 사셔야 되고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이거는 코스닥에서 시속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그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 정책 테마들 단기 매매, 그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기적으로 한 석 달에서 6달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들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로봇주들 보셔야 되고요. 로봇주와 함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율주행 종목들을 SOS랩 뭐 잘 쉬고 있죠. 또 피런티어도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살짝 쉬는 구간이고 또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고 한 섹터 더 드린다면은 드론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에이럭스가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그 드론 가지고 러시아를 한번 크게 물을 매겠죠. 그것 때문에 드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주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게임주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가 박치고 올라왔죠. NC소프트도 신장 모멘텀이 있고요. 펄어비스 붉은 사막 신장 모멘텀이 있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도 그렇고 다 신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통 게임주들은 하반기에 신장 모멘텀을 타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도 그리고 저가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명분만 제공이 되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보셔야 되고, 자동차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선침의 구간이다. 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참 좋죠. 좋아진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아집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종목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